사고 진영으로 결국 현행범 확보돼 구속됐습니다. 재판관이랑 경찰서 왜 나도 촬영하신 겁니까? 검찰은 안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인터넷 언론사 스파이데일리에 중국인 간첩 49명 체포설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YTN 박도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의무로 해석해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일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을 일으켰고 가담자들이 유일히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은 법원 폭동 가담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다중의 위력으로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승재입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상담만 진행한 채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연인이었던 남성 B씨에게 납치당한 뒤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피해자가 지난달 초 이미 가해 남성을 고소한 건 물론 600쪽이 넘는 피해 사례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고조됐고 경찰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남부청의 감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사이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과거의 지속적인 폭행 정황을 파악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화해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순한 말다툼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는데 경찰관들이 떠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 입에 수건을 물리고 마구 때리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추가 신고에서 심각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건 접수하지 않고 상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서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고 뒤늦게 내용을 인지한 과장의 영장검토 지시도 담당 경찰이 바뀌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가 흐른 끝에 피해 여성은
결국 가해자에게 납치돼 살해됐습니다. 비흡했던 조치를 인정한 경찰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잃은 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을 계기로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이 이제는 경찰을 믿고 기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퀴즈입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20m가 넘는 스타쉽 우주선에서 처음으로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길이 113m의 초대형 우주선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스타쉽의 9번째 시험 비행입니다. 계획보다 1분가량 지연됐지만 발사 3분 만에 1단 로켓과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특히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지난 7차 시험 비행에 사용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스타쉽에선 처음입니다. 이번에 낙하하면 기체가 보내져 회수하지 못했지만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선을 궤도했다며 놀라운 성과라고 자랑했습니다. 우주선은 67